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13일째인 오늘 비가 내리고 사고 해역에 물살이 빨라지면서 실종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김진희 뉴스 PD를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사고 해역의 파도가 2m로 일고 바람도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민간 방제선과 어선 등이 일부 피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지는 대로 해경과 민간 잠수부 등은 4층 선수 왼쪽을, 해군은 4층 선수 오른쪽과 중앙부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을 재개한 뒤 부유물 때문에 열리지 않는 출입문은 해군이 보유한 절단기로 개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수습된 희생자는 188명, 실종자는 114명, 구조자는 174명입니다. 네, 구조자 174명은 전혀 변함이 없군요. 근데 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전남 목포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해경이 포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수사관 7명을 보내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이어 제주 VTS도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체계, 비상상황 시 대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침몰 당시 세월호와 진도 VTS 사이의 교신 내용이 편집 삭제 등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해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토요일 희망은 왜 가라앉았나 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편에서 한 관제사의 말을 인용해 공개된 교신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다며 주파수 특성상 그렇게 녹음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장도 의도적인 삭제 혹은 덧씌움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의도적인 편집 또는 삭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해경이 뭔가 감추려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자아냅니다. 해경은 조작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중 수색을 돕는 장비인 다이빙벨 팽목항으로 돌아왔다고요? 네, 실종자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팽목항에 다시 왔는데요. 다이빙벨을 싣고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던 알파 잠수 기술공사 측은 지금까지 3차례 정박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은 알파 잠수 쪽의 바지선을 사고 지점에 계류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합동구조팀 바지선의 닻을 건드릴 경우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투입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는 팽목항으로 돌아온 뒤 취재진을 만나 기존 구조작업 인력들이 다이빙벨을 투입했을 때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을 의식하는 것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이빙벨을 내일쯤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진희 뉴스PD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대변인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전격 표명한 데에 대해서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참담한 사고를 수습하는 것보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세이자
가족과 국민을 또 한 번 낙담케 하는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상처받은 민심은 정부가 할 일을 다 할 때 위로받는 것이지 총리가 자리를 그만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총리가 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원 총리는 초동 대체의 실패와 무능한 구조 작업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서 가족과 국민들에게 더 이상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은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낼 당시를 회고하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체계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SC가 떠오르는데요. 2004년에 청와대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정동영 전 장관께서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지금의 국가위기관리 재난관리 체계와 어떤 면에서 당시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안보와 재난을 분리한 것이 지금의 정부고 네. 당시 정부는 안보를 포괄적 안보로 간주했습니다. 그 재난이 포함이 된 거죠? 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 지진, 선박, 철도, 무슨 원자력 발전소 등등 이런 것들이 꼭 남북 간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치는 그런 네. 안보 상황이다 이렇게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보고 네. 이 NSC 상임위원회가 가동했고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을 NSC 사무처가 보조하면서 청와대 지하 벙커가 설치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 소방청 각종 정부기관의 그 재난에 관한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상황판에 떴습니다. 네. 가정에서 8시 55분 목포 해경에 조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이게 떴고 이걸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친다면 네. 아마도 누군가가 전화를 현장에 걸어서 어떤 사고인지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 말단 행정기관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네. 아마 늘어져 있던 잠자고 있던 시스템이 아마 불똥이 튀기듯 아마 움직였을 것입니다. 네. 이런 기능이 바로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격발 효과, 격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발 기능이다.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대개 평균적으로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이번 경우도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해경 여러 부처가 이렇게 엮어지는데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적어도 모니터를 하고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번 경우에는 모니터의 실패, 그다음에 초동 대처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 사안을 부처에 떠넘기지 않고 청와대로 가져와 처리하면서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노동과 세계 방송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대변인을 했었으니까 당대표를 떠나 그때 제일 큰 사건이 뭐였냐면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때 그게 원래는 외교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청와대가 가져왔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함께 모여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하고 매우 신중해야 할 상황이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었죠. 또 기자들한테 설득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그때 당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CNN을 타고 알자지라를 타고 당시 피랍단체, 납치단체에 전달이 되면 한 사람의 생명이 금방 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론에 대한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함께 언론과 정권이 함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갔고 국민들의 나오는 질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텐데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와 해운업계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합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과 핵심 측근 김모 씨 등에게 내일까지 귀국해서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직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병언 씨가 2천억 부도를 냈음에도 제기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권력 비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부도가 나면 우리 사회에서 재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장님. 근데 네. 2천억 원이나 피해를 냈는데 참 빠른 시간에 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의심 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 청해진 해운이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의 운항 사업을 한 이유이기도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권력의 비호라고 의심이 많이 됩니다. 권력자들 특히 지금 진술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유병언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청해진 해운을 포함한 I1I 홀딩스 계열사들 다 판다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자금들을 축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원도 없는 이 지주회사에서 컨설팅 한다면서 수십억 원을 가져다 쟁겨놓는 그런 방식이겠죠. 예.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탑승객을 두고 홀로 탈출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 해경 소속 경비정의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해경의 도움을 받아 여객선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조타실을 빠져나온 이 선장은 오전 9시 35분쯤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선장을 구조할 당시 여객선은 절반 정도 기울어져 있어 이 선장이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하기 어려웠다고 한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설치된 임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시 분향소는 오늘 밤 자정에 폐쇄됩니다. 경기도 합동대책본부와 안산시는 화랑유원지에 정식 합동분향소 설치가 완료돼 임시 합동분향소는 폐쇄하기로 했다며 공식 합동분향소 조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분향소에 있는 영정과 위패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로 옮겨집니다. 현재 임시 분향소 재단에는 학생 136명과 교사 4명, 일반 탑승객 3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영남과 영동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영남과 영동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4도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